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려했었던 잭슨홀의 우려감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를 향해서 나아갈 전략들을 좀 찾아보면서 종목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모두 3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감을 떨쳐내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주의 마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20선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서 경계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2,520선을 반납을 해냈는데요. 잭슨홀 미팅 연설이 끝나고 나니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잠시 후 또 분석을 해보면서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99포인트대 900선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그중에서도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좀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한 국내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는지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고민되는 종목들 지금 바로 접수해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 또는 013-3366-8200 두 대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고민 종목에 대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할 공명정지우 위원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려했던 것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또 정지우 위원님께서 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요? 라고 제가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잘 지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면서 시장 전략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이번 주 제가 한 주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번 주 한 주를 먼저 정리해드리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이런 관련주들이 일단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테마주들은 맞지만 당장 대량 생산해가지고 상용화돼가지고 실적이 나오고 이런 관련주는 아니었거든요. 약간 투기성 테마주 일시적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점차 소멸할 것 같아요. 초전도체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면 이제 검증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맥신 쪽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단기 테마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급등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밀려버리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신 그나마 양자 컴퓨터가 가장 상용화에 좀 근접해 있는 테마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또 실적이 나오는 당장 관련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멸된다라고 하면 증시가 요즘에 너무 약간 투기성으로 좀 변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정상적으로 좀 회귀하지 않을까. 잭슨홀 회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잭슨홀 회의에서 분명히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신중히 하겠다. 작년도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작년도에는 신중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공격적으로 그냥 금리를 잡기 위해서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불사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바로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다라고 하면 이제 11월 달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도 0.25 정도 한 번 하고 끝내겠죠.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가 와야 되는데 연말에 분위기를 망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11월 달에 한 번 하느냐? 그러면 이제 만약 11월 달까지 동결을 한다. 그럼 사실상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동결 쪽으로 간 다음에 이제 인하 쪽으로 시장은 판단을 좀 이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래서 이제 중국발 위기도 큰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2470에서 저점은 형성된 것 같아요. 지난주 코스닥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급등, 반락, 급등, 반락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은
AI 반도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초전도체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저는 또 눈을 의심했어요. 순이익이 9배가 급증했다. 매출 18조예요. 순이익이 8조 원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아직 삼성과 애플의 AI 대전이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오픈 챗 GPT 얘기 나오고 지금 이렇게 AI 반도체 싹쓸이 얘기 나오면서 실적이 급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드론 시대가 지금 계속 오고 있고요. 특히 군사력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오픈,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AI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직 이제 오지도 않았는데 엔비디아가 이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원리가 쪽에서 지금 목표 주가 $1,000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연초에 드렸던 전설적인 얘기가 있네요. 예.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에 단 하나의 주식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엔비디아를 꼽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루닛 이런 기업들이 좀 반응이 이루어지고 루닛은 매출 앞으로 10년 뒤에 10조? 영업이익 5조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가능할 수치인가? 유무상증자 때문에 좀 약간 좀 과도하게 뻥튀기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예상은 되거든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루닛은 이제 매수권은 지나버렸어요. 과일권이에요. 실적도 아무것도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유무상증자를 해도 바닥에 있을 때이지 왜 위에서 합니까? 밑에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얘기로 들려오지는 않는데 DR텍만큼은 저는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이번에 제가 2,000원대에서 이 대용호재 가능성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차트가 이쁘다. 그런데 최대주가 막 매집을 하잖아요. 위에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랍니까? 안 해요. 최대주주가 바닥에 있을 때 잔뜩 매집을 했어요. 80억 지분을 늘리고, 그리고 올셈 임플란트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리고 200억 이자율 0%로 기간 투자가 200억 CB 투자를 또 유치했어요. 주주 배정 유증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주들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책임 경영이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자금을 대기업, 기관 잘 유치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제품 한 개당 500억의 이익이 나겠다. 이런 기업들을 믿는 거예요. 루닛 같은 기업들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쪽은 중장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2008년도 때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현 사장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제 AI가 2000년도 때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죠. AI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 그리고 잭슨홀 미티 불확실성. 이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그래서 급등락이 반복됐는데 지난주 코스닥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급등 반락, 급등 반락. 그러면서 720일선 위에서 21선 돌파 직전이었거든요.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 코스닥이 21선을 돌파해서 출발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5주선 회복과 함께 코스닥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본격 상승 전환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도에는 잭슨홀에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전개됐는데 한 달 동안 이제는 추석 연휴가 기다려집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은 이제 불확실성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 위기,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가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았기 때문에 역시 큰 위기로 변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발 부동산 위기도 뭐 당장 중국이 경제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탈중국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중국발 위기 벗어나서 완전 도피처로 생각해야 되는 국가, 유망처는 한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AI 반도체 시대가 오니까 골드만삭스 쪽도 우리나라가 HBM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성장성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터리 쪽은 좀 과일권에서 할 만한 게 이제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품이 껴있는 상태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업황이 꼭대기에서 이제 꺾어지려고 하는 추세로 전개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바닥에서 반도체는 바닥에 업황을 형성하고 위로 가는 이제 하반기부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세 가지 포인트 잡아가면서 명료하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마주의 급등락이 심하게 나왔고요.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끝났고 이제 증시가 정상화로 돌아가는데 어디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인가? 바로 공명정지 의원님의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죠.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분 있습니다. 세 분이, 네 분이라고 해야 되네요. 일단 부모님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손정희 씨랑 빌 게이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미래를 너무 잘 예측을 했어요. 이 손정희 씨는 미래 AI 시대가 올 거를 생각해서 AI 반도체 ARM을 인수를 했죠. 이제 다음 주면 ARM이 나스닥에 상장을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미래를 예측을 너무 잘하죠. 인터넷 시대를 예측해서 그만큼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잭팟을 터뜨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에 바이러스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현실화됐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지금 글로벌 리더들이 AI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제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를 주목하면서 돈은 이제 제주는 플랫폼 기업들이 넘고 돈은 일단 처음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주워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반도체를 주목하시면서 나중에 플랫폼도 같이 주목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 시대 오고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서 AI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전략들 잠시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보시면서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싹쓸이할 수 있는 그 타이밍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봐야 할지 분석도 기다려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도 미리미리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강의로 돌아올게요. 네,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요. 주식 싹쓸이,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이죠. 역시 바닥이 뭘까?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반도체가 아닐까. 왜?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네. AI 시대가 올해부터 좀 눈에 띄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수년 전에 알파고도 있었지만 이 오픈 챗 GPT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부터 뭐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이 나중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시작이 될 텐데 아마 분명 반도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바닥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죠. 배터리 업황 바닥인가요? 아니잖아요. 배터리 업황은 바닥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지금 대부분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업황 이제 개선 속도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서는 여기가 꼭대기냐 아니냐 더 갈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졌다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DR텍 같은 경우 AI 관련주 중에서 제가 이 자리 원래 3월 달부터 제가 강추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눌러주고 나서 5월 달 저는 방송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은 아니지만 미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재료가 미쳤습니다. 가장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차트가 이쁜 종목을 찾으라고 하면 DR텍을 꼽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왜 그때 당시 재료가 미쳤었냐면 삼성전자 뭐 AI 디텍터 공급한다, 뭐 삼성 SDI 쪽이랑 무선 충전 디텍터를 개발했다.
세계 시가총액 거의 뭐 애플하고 장을 겨루는 아람코랑 이미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이번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추가됐어요. 솔루션을 또 개발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석유화학 업체죠. 쉐브론. 예. 쉐브론 쪽이랑도 이제 페트로나스 진행을 한다.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지금 이제 투자를 유치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공급을 한다. 글로벌 치과CT 업체 1위부터 2위, 3위까지도 석권을 하겠다. 예.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왔지만 이미 3월달, 5월달부터 해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 매집을 했습니까? 이미 수년 전부터 임원이 매집을 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시비 행사를 통해서 최대주가 지분을 늘리고 그리고 나서 시설 투자를 확대했거든요. 날아가기 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죠? 흔들었죠. 시간의 하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이때를 며칠 전인가요? 일주 전인가요? 이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최고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 기업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냥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고 역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한다는 건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맞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가 최근 들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500억의 이익을 낸 제품을 총 4개를 확보했다. 그런데 1호 제품, 2호 제품, 3호 제품, 4호 제품을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합하면 2천억이죠. 연간이었어요. 눈을 의심했다 그랬죠. 그런데 또 차세대 신제품을 몇 개를 더 개발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믿습니다. 왜? 주퍼가 이미 책임 경영 20억, 대표이사 20억 매집을 했죠. 뭐 부사장 상무이사부터 해서 10억 넘게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신뢰를 좀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DR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경고 종목 지정됐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죠. 지난달 눌러주고 첫 양선 아직 상투 신호가 아니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뚫어버리고 이번 달 상승 장악형 강세 아주 일봉이 나왔어요.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은요 1주에서 2주 동안 점진적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해제되고 나서 다시 2차, 3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R텍 AI 기술이 없었으면 과연 이 기업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석권한다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AI 기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확보를 하면서 제품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 AI 쪽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뭔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생 바꿔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뭐 이 정도까지 제가 강하게 얘기할 때는 그만큼 명분과 이유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권을 지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HB 솔루션. 두 번째 타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시점이 이때였죠. 제가 6월 달에 굉장히 5월 달 강추를 많이 해드렸어요. 이 바닥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우양 이렇게 쓰리바닥 패턴이 좀 형성이 되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누가 들어왔죠? 자사주 맵이 들어온 상태에서 최근 들어 무상증자가 들어왔어요. 무상증자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적절한 돈으로 가장 지분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수단이에요. 지분이 4배가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은 다운됐지만 지분만큼은 4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최근 들어 최대주, 지난주죠. CB 취득을 통해서 최대주가 지분을 늘렸어요. 120억. 모회사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는 HB 테크놀로지의 지분도 본 회사도 120억 지분을 늘리고 지금 자회사 HB 솔루션의 지분도 120억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아직 10일에 행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늘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늘어난 거죠. 뭐 10일 취득했다는 건 이제 행사를 하려고 이 120억을 10일을 갖고 왔다는 거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조만간 이제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행사한 게 기관들의 물량이더라고요. 140억. 갑자기 왜 140억으로 행사할까요? 똑같이 최대주랑 왜 똑같이 140억의 지분을 늘릴까요? 언제 상장이 되죠? 9월 13일. 예상컨대 뭐 9월 중순까지 뭐 급락은 없을 것 같네요.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면 그 전에 악재를 터뜨릴까요? 저는 호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왜? DR텍도 그랬죠. 6월 달에
최대 주주의 시비 행사를 통해서 7월 달, 8월 달 지금 어떻게 됐죠? 1개월, 2개월 동안 초대형 호재 터뜨리고 날려버렸죠. 근데 지금 DR텍도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 그랬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AI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를 대상으로 지금 세일즈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국책과제를 통해서 끝난 상태에서 올해부터 성능평가,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척을 이뤄냈다. 특허도 상당히 빠르게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런데 최대주가 지분을 늘린 거예요. 과연 악재가 나올까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시비 행사를 할 때 최대주주 측에서 지분을 늘릴 때는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큐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DR텍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큐렉스 7,000원대에서 시비를 행사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당시 10,000원대 이하에서 강추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로봇주. 지금 얼마가 있죠? 2만 원이 넘어가 있죠. 예. DR텍 2,000원 이하에서 강추해드렸죠. 지금 어떻게 됐죠? 이제 6,000원을 바라보고 있죠. 최소한 2배, 3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또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주포, 최대주가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시비 행사를 한다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혀 걱정이 안 되죠. 예. 그래서 HB솔루션도 왜? 지금은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720선하고도 아직 붙어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는 거죠. 단점이 없죠. 예. 실적도 올해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400억이고요. 재무 상태도 상당히 무차입 경영 정도로 생각할 만큼 안정적이고요.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1,0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 돈 섞일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적으면 안 할 겁니다. 앞으로 M&A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잉크젯 장비 매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제까지. 나올 겁니다. 세계 최초로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삼성 쪽에 지금 공급을 진행 중에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 대규모 지금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죠. 5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로 4조 가까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핵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물려서 하반기 9월 달이면 지금 뭐가 나오죠? 아이폰이 나오죠. 이 아이폰의 매출 증가 추이와 이 회사의 ELB 장비 매출 추이가 비례할 것이다 라는 이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만큼 아이폰 쇠주로 볼 수도 있는 기업이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저는 지금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전공정 및 이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 쪽도 진출하겠다. 왜 이 나노마이스 장비가요 물성 계측이 가능한 여러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목표가 그거였어요.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국책과제를 진행할 때 어떤 공시가 나왔느냐?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납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죠. 목표가 아니에요. 납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공시에서 그렇게 딱 꼭 집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최대주가 120억을 지금 늘린 만큼 방향은 위로 결정됐습니다. 얼마만큼 출렁거렸다 가느냐, 그냥 가느냐 차이일 것 같습니다. 3,900원대에서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태성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였죠. 제가 올해 2월 달에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터닝할 때부터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위치에서부터 해서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을 뚫어버리고 있죠. 물론 지금 최대 거래량 지난달에 경신이 됐지만 주식 삭슬 이게 중요해요.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처음에 사상 최대 거래량 빵 터질 때 그때는 1월 달,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고점을 뚫어버릴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뚫어버리고 있죠. 아직 꼭대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뭘로 엮여 있죠? 애플 챗 GPT로 엮여 있잖아요. 애플 AI 쇠주. 애플 쪽에서 지금 서버 AI 쪽에 독점 계약한 기업이 있어요. 폭스콘 자회사. 그 폭스콘의 자회사에 설비를 누가 공급하죠? 이 태성이 지금 수율이 95%, 96%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설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애플 AI의 독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우 차트 뭐 5개월, 10개월, 20개월 평은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좀 떨어져 있지. 너무 붙어있잖아요. 붙어있는 게 좋아요. 예, 떨어지면 외롭잖아요. 그만큼 이 밀집 국면에서 이 고점을 이제 뚫어버릴 때 예전에 6,600원대까지 갔는데 이제 설비 투자 끝났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 설비 투자 끝났어요. 증설. 예, 그리고 최대 주주의 장내매수, 장외매수 들어왔어요. 자사주 매입도 1,800원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슈퍼들의 매집이 다 끝난 거예요. 준비는 다 돼 있죠. 이제 갈 일만 남은 거죠. 2,000원대 초반대에서 보신 분들, 2,000원 이하에서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간다 이거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기업들 자세히 보세요. DR텍 2,000원 이하, 그리고 HB솔루션 3,000원대 중후반, 태성 2,000원대 초반.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바로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 종목 함께 풀어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고민 싹쓸이 시간.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고민 종목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Y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분은 4,000원 매수 가격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비중은 20%. 수익 내고 이번에 재매수했다고 합니다. SY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한번 올라갔다가 그때 한번 수익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이슈를 보니까 네옴시티 이야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또 한번. 네옴시티 과거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지금 타이밍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원래 4,000원 이하에서 제가 좀 강추를 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마 이득을 좀 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SY는 그나마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선 가장 좀 믿을 만한 기업 같아요. 왜? 대표회사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수년 동안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기업이에요.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거기 실적도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최대 실적이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 삼성이나 이제 포스코 쪽이랑도 협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믿고 보는 기업이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럼 종목을 사나요?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좋은 종목을 때려 사야죠. 뭐 SY를 만약 6,000원대 추격하셨으면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손실일 텐데. 그런데 지금 잘하신 거죠. 이 4,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720선 아래에서 매수 기회. 주식 싹쓸이 720선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포착을 한다? 그런데 쭉 랠리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시 720선 빨간색 라인선까지 내려오죠. 희한해요. 거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또 반등을 줘요. 그리고 나서부터 급반등. 밑에서 3,800원, 4,000원 이하에서 사면 설사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본전이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니면 말로 3,000원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10% 20% 안 죽잖아요. 10% 20% 뭐 30%는 안 죽어요. 밑에서 바닥에 있을 때는. 이 700에서 이하에 있을 때는. 하지만 6,000원대에서 만약 추격 매수를 했다. 3,000원까지 떨어진다. 반토막이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물릴 때 물리더라도 바닥에서 물려야 되는데 이 투자자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죠. 3,000원대, 이 4,000원대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나서 이득 실현하고 지금은 이제 60일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또 갈 수도 있고 네옴시티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더 AI 반도체 쪽에 관심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비중을 많이 두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기보다는 지금은 나중에 이제 목표 주가는 한 6,000원대까지도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전 저점 3,8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선 돌파한 만큼 이제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일단 노려보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부터 이제 MACD가 밑에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기 때문에 2023년도 5월 달 때 막 MACD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밀집 국면에서 터닝하는 위치랑 비슷한 위치죠. 나쁜 위치는 아니죠.
지금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Y 그래도 모멘텀은 좋은 것 같습니다. 뉴스 좀 잘 챙겨보시면서 SY 지금 5일선 잘 타고 가는지 그 추세를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이어서 다음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싹쓸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는 카카오뱅크를 네.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네. 금액은 3만 원에 50%입니다. 비중 50%.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최근에 예, 3만 500원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보유하신 지 예. 얼마나 오래되신 거예요? 제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예, 예. 고민하시다. 딱 요 3만 원, 요 구간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네요. 카카오뱅크 비중도 많으신 상황이라서 그만 고민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희 어서 공명정지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시길 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카카오뱅크 예, 자세히 반갑습니다. 분석해 드릴게요. 예, 1년 동안 지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좀 갖고 있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예, 예. 2022년도 그때 당시에 막 올라갈 때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2022년도 한 11월 달이나 작년도 이제 8월 달 정도 되겠네요. 8월 달 정도. 예, 예, 그때 맞습니다.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8월 달 같은 경우는 200일선, 100일선, 60일선 역배열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바닥에서 거래도 터지지 않았는데 여기가 반등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자사주 매입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거든요. 120억 정도가 24,000원대에서 이제 회사가 주가가 좀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회사에서 주가 부양 의지로 120억을 24,000원대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이런 재료가 나오면 지금 위치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는데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위치는 그냥 막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흐르다가 떨어져도 매도를 안 하고, 왜 그때 만약에 손절을 하고 다시 15,000원대에서 잡은 다음에 물론 거기가 바닥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 거기서 잡았다. 왜? 5일선 회복하고 터닝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3만 원까지 가면 100% 수익인데 투자자분은 만약에 다시 3만 원까지 올라가도 본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좋은 종목을 때를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 작년도 8월 달은 때가 아니었어요. 왜? 자사주 매입도 안 들어왔고 역별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도 12월 달 들어가서 갑자기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어요. 그때는 뭔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수혜주죠? 금리 인상 수혜주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은행주라는 게요. 원래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금융위기 터질 때 월가 쪽에서 JP모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금융위기 터지고 저금리일 때 대출 수요가 몰려버리니까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최대 실적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오히려 금리 인하하게 되면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죠. 지금도 이제 좀 많긴 많지만 그런데 좀 단점은 또 있어요. 그렇게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은행이라든지 KB금융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퍼가 10배 이하, 퍼가 5배, 6배, 5배 이하 막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신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 이제 온라인 은행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장성은 있는데 당장 실적 대비는 굉장히 고평가돼 있거든요. 퍼가 10배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20배 몇십 배 되니까. 근데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100%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마 내년도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출 수요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뭔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역별되는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지만 지금은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이평선이 지금 하단 추세에 근접을 해 있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거든요.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보유주만 보유하고 있다가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3만 원대 부근이죠.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때 부분은 좀 지분을 축소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비중을 많이 두셨어요. 이 은행주 여기에 너무 그렇게 성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50% 가까이 둔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IT 장세가 또 다시 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AI 시대가 오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배터리는 좀 과일권에 있으니까 좀 경계하면서 아마 나중에 자동차 쪽도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내년도 미국의 현대차가 조자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분산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만 보유하다가 3만 원대에서 비중 축소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현재 50%나 두고 계신 상황 많이 두고 계시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3만 원 선에서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비중 50%이신데 3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22,000원 지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을 좀 더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서 카카오뱅크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자님, 고민이 좀 풀리셨나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자주 시청하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뱅크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알아보도록 할게요. 답답해서 상담 부탁드린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은 38,100원이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간단하게 고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동진 세미캠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일단 이 후보의 포토레지스트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바닥권에 좀 온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지금 딱 근접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추격 매도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고 대신 큰 매력은 없어요. 저평가돼 있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28,000원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지지 라인권인 것 같아요. 그 라인 지지권. 그리고 저 위에 43,000원대 있죠. 그 부분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계속 거기서 저항받고 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일단 이미 예전에 2,000원대에서부터 수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중장기 바닥은 지났어요. 그래서 44,000원대 정도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44,000원에서 꼭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구간으로 28,000원, 윗 구간으로 44,000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가격 전략 그 박스권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주식 싹쓸이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명정지위원님의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바닥에서부터 날아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DR텍,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나 또 DR텍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태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8월 21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입니다. 태성, 지난 월요일인가요? 뭐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상한가 최근에 기록했었던 종목인데 바로 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주셨어요. 태성 궁금합니다. 예, 이 태성 같은 경우가 네. 제가 지금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지금 재료가 애플 챗 GPT에 엮여 있는 기업이 있나 최근 들어 거의 유일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유일하게 애플 챗 GPT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예사롭지는 않죠. 근데 아까 제가 기법 강좌 시간도 말씀드린 만큼 아직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5일선 회복 안착, 이제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요 200일선만 맨 밑에 있는 거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죠. 이것만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죠. 아마 9월 달쯤이면 완벽하게 정배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미 월봉은 완벽하게 정배열 이번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10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MACD 빨갛게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는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중장기 지지권 이제 2,700원대로 보시면서 지금은 단기 저항권 4,000원대 초반대 4,200원 추가 반등을 일단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태성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현빈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현빈 솔루션. 주가가 또 그만큼 잘생기게 또 잘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HB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HB 테크놀로지도 있죠. 두 종목 다 보도록 할게요. 예. 간혹가다 제가 정현빈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현빈으로 지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현빈 얼굴이 아니고 HB 약자를 따서 이제 정현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시청자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2의 DR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 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진행한다.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죠. DR텍. 전 세계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진행한다. 예, 그런데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그 세계 최초로 기술을 확보한 부분.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최대주가 지분 늘린 부분. 기관들의 200억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유치한 부분. 시설 투자도 끝났어요. 이미 2021년도 때 세종시 쪽에 이제 시설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 증설을 위해 생산 캐파 확장을 위해서 200억 이제 증설을 했거든요. 예. 올해쯤이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갔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고요. 그만큼 HB 솔루션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721선 돌파 지지받고 지금 파라볼릭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빨갛게 나오죠. 이것도 정별 지금 초기 들어가려고 그러죠. 월봉은 이미 정별 들어갔습니다. 5개월, 10개월, 20개월의 평선 완벽하게 정별 상태에 들어가죠. MACD 빨갛게 또 나오죠. 태성하고 너무 차트가 비슷하죠. 역시 HB 솔루션도 9월 중순까지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만 누리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면서 9월 중순까지 순항하는 흐름 HB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HB 테크놀로지는 어떨지 볼까요? 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이 기업도 제가 가장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기업이에요. 이 기업 지금 12전환만 500만 주 가까이 있거든요.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최대 주주가 12행사를 120억 지분을 늘리고 500만 주를 지금 행사하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가는데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요. 말씀드렸잖아요. 12행사 할 때 오히려 주가가 우상향 상승 기조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왜? 세력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영업이익 400억, 순이익 500억. 상반기에 이렇게 실적 나오는 기업이 2,000원짜리가 있을까요? 거의 콜상 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예 신경 쓸 필요조차 없을 것 같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721선 부근에서 이제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매도는 논하는 건 실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 매도하긴 이르다. 잘 가고 있는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HB 솔루션, HB 테크놀로지, 현빈 시리즈 바로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전략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R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DR텍이야말로 완벽한 종목 전략이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고점에서도 외국인도 매수하는 모습이네요. DR텍 흐름 같이 보죠. 네, 저는 인생 역전 승부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대용호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대용호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두 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DR텍과 HB 솔루션이죠. 그만큼 DR텍 이미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경고 종목 지정 제가 신경 안 쓴다 그랬죠. HB 솔루션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바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기로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다. DR텍 계속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DR텍 161% 상승폭. 앞으로 좀 더 껑충껑충 올라가는 모습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싹쓸이 포착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략 하나씩 공개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트루엔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요? 이 트루엔은 AI 카메라 원천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실리콘2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실리콘2를 설명드렸을까요? 그때 당시 이제 최대주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아마존에 진출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아마존에 지금 진출한다 얘기가 나오고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 LA 법인 설립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서 토지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생산 시설을 지금 3배 이상 증설한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추석 연휴 이후에 9월 달부터 양산에 들어가요. 실적 당장 좋거든요. 예. 삼성, 포스코, 현대차 고객사를 확보했거든요. 이제 민간 기업까지도 수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AI 쪽에 또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자세한 설명은요. 온라인 방송에서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트루엔 전략 새롭게 챙겨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두 번째로 JI 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JI 테크 같은 경우도 독보적인 재료들이 있어요. 이 반도체 쪽에 전구체 전문 제조업체인데 EUV 포토레지스트 전구체 쪽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하고 있어요. 지금 전량 미국에서 수입해서 의존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특수가스 같은 경우도 국내 모든 특수가스를 우크라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을 확보하려고 지금 이미 시설 투자 들어갔죠. 그리고 최근 들어 새만금 쪽에 290억에 가까운 시설 투자를 확대했는데 아마 조만간 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주총을 열었죠.
이제 새롭게 정관 추가를 변경한다. 뭔가 신사업을 추가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뭔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무상증자 세주했죠. 실리콘2 무상증자 세주했죠. HB솔루션 무상증자 세주했죠. 다 이런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거든요. 실적이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는 추이 속에서 앞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도 해요. 이 이산화탄소 감축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계속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실적 좋고 재무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 이 기업도 사실상 완벽한 기업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빼놓지 않고 또 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JI테크 새로운 전략 담고 갑니다. 다음 종목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은 다 대부분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에요. 이 샘CNS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메모리 메모리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STF를 핵심 부품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죠. 인텔 공급망 뚫었고요. 중국 공급망 뚫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에 이제 공장이 650억 들어서 완공이 되죠. 왜 대표이사가 샀을까요? 왜 회장님이 사셨을까요? 왜 임원들이 샀을까요? 왜 기관들이 550억을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5,400원대에서 왜 550억을 시설 투자하는데 쓰라고 왜 돈을 투자했을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공장이 완공되면 어떻게 되죠?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랜드 플래시 쪽으로만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D램과 이미지 센서 쪽이 나온다. 이익률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지금 당장도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30%였는데 역시 빼놓지 않고 봐야 되겠죠.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샘CNS 전략 새롭게 챙겨봤습니다. 원천기술 관련한 여러 가지 종목들, 기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엔비디아 인공지능 강조를 넘어서 강추해주고 계시는데 관련 전략 있을까요? 예, 오늘의 히어로죠. 오늘의 마지막에 항상 제가 히어로는 들고 옵니다. 네오셈이죠. 엔비디아 수주 제가 잘 봐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이 SSD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 마이크론 협력 업체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뚫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산 라인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부터 실적이 막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22억 정도 완료를 했어요. 주포가 3,300원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3,500원대에서 이자율 0% 200억 이상의 대규모 시비 투자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제 행사를 하기 시작하죠. 왜 행사를 할까요? 네. 갈 때가 된 거 아닐까요? 그만큼 이 기업은 삼성 SSD 이쪽에 VM웨어라는 이쪽에 인증을 획득했어요. 이 기업과. 그런데 그 VM웨어가 엔비디아 쪽이랑 지금 뭐를 하죠? AI 플랫폼을 이번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삼성 SSD가 VM웨어 인증을 받았네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엔비디아 AI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의 당연한 수순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대규모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닐까요?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엔비디아 또 집중 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기업들도 조정받으면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누리시면 완벽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오셈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챙겨봤습니다. 오늘의 히어로 네오셈, 엔비디아와 AI 플랫폼 출시 기대감 가지고 전략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공명정지위원님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DR텍 161% 급등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줬죠. 반도체 인공지능 쪽 하면 또 공명정지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기법이 대단한 상승세인데요.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그냥 이뤄낸 거 아닙니다. 예. 올해 상반기 베스트, 올해 1분기 베스트까지 그냥 이뤄낸 게 아니죠. 그만큼 올해 1월 달에 바닥을 짚어들었다는 거 굉장한 거죠. 이제 앞으로 하반기 제2의 DR텍 그리고 내년도 제2의 DR텍 뭔가 또 나올 만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가면 꼭 놓치지 마시고 대상 방송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버튼 방송 중 글자를 클릭하시면 공명정지위원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